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상승과 숨고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부양책 협상 난항에 또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2,750선 이상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최고가로 마감을 했던 코스피 지수도 오늘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동반 매수하면서 시장을 견인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오늘장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오늘 장 초반 1%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했다가 현재는 0.7%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2,730선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13% 강보합권까지 회복을 하면서 914선에서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통신 장비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에서 실내 광 중계기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FR텍이 8%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솔리드나 RFHIC 그리고 KMW 같은 종목들 일제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웅제약이 10%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대웅제약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호이스타정이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3만 원 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밖에 이 호이스타정의 성분인 카모스타트 관련주, 명문제약과 경보제약 그리고 일성신약 같은 종목들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처음 상장한 엔젠바이오도 첫날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엔젠바이오는 차세대 염기 서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 진단 기업이라고 합니다. 공모가가 14,000원이었는데 오늘장 3만 원을 돌파했다가 현재는 살짝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많은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올해 마지막 내 마녀의 날을 맞으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도 시장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오늘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영향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동시만기를 계속 꾸준하게 얘기했었는데 네. 그 만기를 다가왔는데 이 만기일이 오기 전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주구장창 외국인이 꾸준하게 샀다라는 게 이 동시만기일에 조금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번 주부터는 좀 동시만기일 지나고 난 이후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좀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동시만기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이 오히려 금요일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일 방향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포지션에 워낙 주도주 형태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차와 반바라고 해서 자동차, 바이오 쪽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 화학 쪽이든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파른 이유 때문에 가격 조정도 일부 있을 것이고 시간적인 조정이 단기간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조정 부분을 이 동시만기를 통해서 좀 기다렸다 가도 한 템포 쉬어간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좀 쉬어갈 때 오히려 이 대형주들이 음봉이 나와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익을 일부, 전량은 아니더라도 일부 챙길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담았을 때 단가는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 단가에 맞춰 또 상승분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내년에 한번 지금이든 내년이든 휘청거리더라도 올라가는 데는 변함없을 겁니다. 3,000포인트까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한 2,900포인트 선, 2,860포인트에서 2,900선까지는 일단 보고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의 흐름은 조정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바로 갈 수 있는 관점도 있지만 항상 이 주가라는 게 바로 항상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꼭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 파동이라는 게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파동에 따라서 그 순리를 보았을 때 제 기준으로는 이번 동시만기일 이후로 조금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관점에서 음봉 매수로 이 좋은 기업들을 좀 사는 게 좋고요. 역시 업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업황에서는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철강 쪽이나 건설 쪽입니다. 그 철강 건설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리모델링, 재건축에 대한 시장 분위기와 그 SOC 사업 관련된 예산이 이미 잡혀져 있는데 그 예산이 내년 상반기에 좀 반영된다는 부분이 건설 쪽으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관점이니까 그런 업황의 분위기를 보고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많이 오른 쪽보다는 역시 철강은 많이 오르겠지만 더 연속적으로 올라갈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조금 담아보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에 외국인들이 역시 동시만기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물 쪽 코스피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코스닥도 그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 시장도 역시 매도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역시 분위기는 동시만기일에 대한 단기 이 외국인의 자금이 장기 자금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환율의 영향으로 인한 매력적인 신흥국 시장에 일단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들어온 단기 자금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미국 시장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런 시장으로 온 유럽 자금이 좀 크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단기 자금으로 보고 이 확장기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가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짧게 갔다가 조정도 짧게 가고 다시 확장을 길게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조정폭에 또 흔들리지 마시고 천천히 이익이 날 때는 챙겨가시면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수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저는 기준이 2630포인트입니다. 이미 넘어갔죠. 2630포인트 때 돌파하고 난 이후에 이 흐름에서는 이제 지지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30포인트 때 부분을 지지로 좀 보시면서 내려왔을 때는 이 자리대가 좀 매수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1차 매수 영역, 분할 매수로 들어갔을 때 적정치라고 보여지고 그게 무너졌을 때는 역시 2530포인트까지 또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그 중간을 좀 뛰어넘은 기다리는 시간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쪽으로는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 그리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 정도만 보면 확인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들어가더라도 살 종목 많으니까 너무 급하게 저 꼭대기에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자꾸 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설주나 이런 종목도 업종들 얘기 드렸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아직 테마 순환매 쪽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가를 찍었는데 한 번쯤 고점을 더 갱신할 것 같긴 합니다만 내려오더라도 테마 순환매 형태로 소외받았던 테마주들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최근에 AI 쪽으로 계속 고병원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업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되고 닭고기라든지 수산물 이런 쪽으로 좀 체크해보는 전략도 테마 순환매 하나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양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일 방향성이 다시 잡힐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2,90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는 물론 등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 매수하실 때 코스피 2,630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음봉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오늘 철강과 건설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이 종목들 전략 세우실 때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HFR. HFR 맞으세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4,800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예. 10%요? 20%. 네,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런데 너무 내리가 있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회사가 괜찮으니까 앞으로 오를 낀가. 그래 안 하면 또 조금 더 사보태해가지고 이걸 손해를 좀 덜 볼 낀가 그거 알고 싶어가 했어요. 네. 사보태지 말고 그냥 가 있어도 산 가격까지 오겠는가 그게 알고 싶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가를 예. 보니까 이제 9월 초에 45,000원 부근에서 고점을 예. 찍었다가 그 뒤로는 좀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HFR 맞지? 네, HFR.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전략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잘 부탁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전문가 어찌 자꾸 이게 좀 채택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네. 저녁에 그거 방송에 들어간다 하는 게 또 이제 아프고 네, 전화 상담이 어려운데 이번에 되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이고, 바로 너무 들어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저희-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 엄마 아니죠? 네. 예, 경상도 분이시네요. 그죠? 경상도 맞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친숙해서 그래요. 씨하고는 잘 네. 아는데도 저를 상담도 안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저의 시간이니까 제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네, 일단 HFR은 지금 현재 5G 쪽에 대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인데 너무 높게 사서 그래요. 왜 꼭대기에 예. 샀어. 진짜 누가 이거 사라 그랬죠? 사라 그랬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제가 얘기 드릴게요. 막 사락하면 네. 생각도 안 하고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제목우적 그래 저기 뭐고 대표님들 제목우적으로 단지 보고 해락하는데도 그거를 할 줄 몰라가 방송을 해가 그거 한 물을 해도 그게 안 되고 그래. 자꾸 말 많이 하시면은 제가 상담하는 거 다 못 들어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 끊어 죄송한데 너무 계속 이래 얘기하시면은 결국 또 상담 내용을 좋은 내용을 못 들어요. 제가 좋은 내용 전해드릴 테니까 제 얘기 듣고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다른 건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채팅으로 막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막 얘기 들어드릴 테니까 그 아시겠죠? 남길 줄은 몰라가 그런다. 네.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일단 이거 전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얘기 드릴 테니까 일단은 들고 계시고요. 지금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HFR은 기업적으로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재무적으로 조금 탄력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버릴 필요는 없어요. 들고 계세요. 전략적으로 들으면 오히려 더 내려왔을 때만 사고 아닐 때는 지금은 그냥 들고 계세요. 왜냐하면 올라오게 되면은 4만 원대까지 한 4만 원대까지 그냥 올라오고 거기서 분위기 잡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5G 시대가 또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사버리면 내려왔을 때 또 마음 아파서 연결 안 되고 그러면 또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지 말고요. 내려오면 좀 사보태. 가격만 원래 가격 안 되는 가격만 딱 알려드리면 22,700원이에요. 22,700원. 이 가격 아래에서만 조금씩 한 번에 또 사지 말고 천천히 담아가면 나중에 올라올 거예요. 얘는 SK텔레콤이라는 좋은 회사들이 분위기를 같이 가져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대한 재무적인 느낌이나 이런 분위기가 안 좋아도 향후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5G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신용도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쪽에 똑같이 이제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관점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시고요. 이거는 올라오면은 35,000원 있죠? 35,000원. 거기 올라오면은 전화를 주시고요. 그때도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23,000원 아래쪽에서는 사도 된다. 사면서 그리고 연결될 때까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하니까 이 회사는 큰 리스크가 없어요. 들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은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22,700원 아래에서만 조금씩 나눠서 하시고 주가가 올라가서 35,000원대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야스요. 네, 야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662원에 5%. 네, 16,662원의 비중 5%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높게 매수를 해서 조금 수익이 났었는데 네네. 그때 안 팔고 있다가 지금 많이 하락해서 지금 물타기에서 16,662원까지 내려놨는데 네네.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해서 더 내려야 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한 1년 이상 보유를 하셔서 추가 매수를 네. 하신 다음에 단가를 좀 낮춰놓으신 것 같은데 추가 예.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예. 들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야스는 16,662원으로 이제 단가를 좀 낮춰놓으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을까요? 뭐 비중이 5%밖에 안 되시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하시죠? 막 시세도 안 나오고 거래도 없고 이러니까. 예, 지금 네. 한 10,000원 정도를 더 지금 다운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저쪽 네. 매수가보다. 네, 근데 오히려 이거를 기다리시면은 얘는 하고 있는 사업이 OLED 쪽이에요. 그냥 OLED 예. 쪽 연결돼 있는데 OLED가 지금 핫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CES나 지금 삼성이 TV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마이크로 LED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니 LED, 마이크로 LED 이 전 단계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OLED로 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좀 보급형으로 조금 많이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결국 왜냐하면 아직 OLED 쪽에 가격 단가라든지 이 마진이 안 맞으니까 그쪽 시장을 먼저 만들고 OLED 쪽을 조금 정착시키려고 하는 흐름이라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면 반드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오히려 네. 사놓고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래가 없으면 언제 튀어나갈지 몰라요. 언제 네. 갑자기 이 가격대면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이슈가 되면서. 야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중소기업의 어떤 그 신사업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 정책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에도 야스가 2차인지 3차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술에 대한 부분이 인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보이지고요. 그리고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중국향 영향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예. 있었지만 저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이 5%고 나머지 종목에 또 뭐가 많이 분산 투자가 많이 돼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예. 아니고 현금 비중이 좀 있다라면은 이 종목을 조금 더 담아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가격대는 지금 가격 아래쪽에서 그냥 조금씩 담다가 올라가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판단할 때 한 18,000원 이상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목표가는 18,000원이고요. 지금 가격 예. 아래쪽으로 조금 사 모으셔도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지금 시점에서도 그러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현재 시청자님 비중도 좀 작고 이제 기업의 전망도 좋아서 추가 매수를 해서 더 보유를 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현재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아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이상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로템요. 네, 현대로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6,000원에 20%요. 네, 16,000원의 비중 20%요.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계속 안 움직여가지고 네. 전망이 어떻게 되려나 싶었어요. 네, 한 2달 정도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 네. 전망에 대해서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현대로템은 16,000원에 매수하셔서 주가가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네요. 네. 언제 좀 확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안 움직이는 시기에 사셔서 안 움직이고 있는 거고 네. 조금만 기다리면 움직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기다릴 수 네. 있죠. 네, 기다리세요. 무조건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수익 줄 거니까. 지금 최근에 사셨잖아요. 오래 안 걸렸잖아요. 한 달 정도 좀 되셨나요? 한 달 안 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신 지 그래 오래 안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고요? 네, 오래돼봐야 제가 봤을 때 3개월 이내일 것 같은데. 몇 년 됐어요. 아 진짜요? 근데 왜 이익이 났는데 안 파셨어요? 더 산 거예요 그냥? 아니요, 그때는 뭐 일한다고 그냥. 그럼 안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네. 많이 올랐었는데 2만 원 가까이도 갔다가 내려왔던 종목인데 안 갔다 그러면 안 네네, 되시죠. 그때는 그죠? 못 봤어요. 그냥 안 움직인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기다리면 네. 한 번 더 올라올 거니까 현대로템 같은 네. 경우 장기적으로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주 네. 잔고는 많이 늘었는데 갈수록 안 좋은 쪽으로 갈 거예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짧게만 얘기 드리면 네.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우리 전철 있잖아요. 그냥 전철이나 기차 이런 것들 네네.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역시 얘도 친환경 전기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관성은 있지만 네. 관련성이 수주 잔고가 계속 캐파는 굉장히 커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속이 없어요. 갈수록 실속이 네. 없어지는 관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끌고 가지 말고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때 매도하시고 19,000원짜리 위쪽으로 올라갈 때 조금씩 분할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그때 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 있으니까 그 가격대부터 분할로 매도하세요. 19,000원 이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쪽 올라가면 대응하시고 들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19,0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로 전략 잘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DKT 네네. 18,800원에 2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요거 목표가 어디로 잡으면 좋을지. 목표가요?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언제 시점에 좀 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DKT는 18,800원에 매수하셔서 이제 오늘 4% 이상 강세가 나오고 있고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매도 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23,700원이요. 네. 네, 목표가 23,700원 잡으시고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파동이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아서 파동적으로 보면은 시세가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상한가 중간에 갭 상한가가 있었잖아요. 네네. 네, 이 상한가 밑으로 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려오는데 원래 파동적으로 볼 때 확산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여기서 올라갔으면 못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안 올라가고 수렴해 주니까 여기서 응축돼 있던 매집성이 한번 여기서 방출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인 조정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세적으로 이제 확장세로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관점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저항이 23,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가격이 여기잖아요, 추세적으로. 네네. 제가 이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빨간색이네요. 여기 자리 있죠? 여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떨어지는 시작 초입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로 떨어지고 난 뒤에 이 가격에 저항을 받았잖아요. 근데 네. 그 뒤로 저항을 받지 않았어요. 이 가격 위로 한번 뚫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넘어갈지 걸릴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여기를 그냥 목표가로 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 가격은 안전하게 터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안전한데 파는 게 맞잖아요. 그죠? 불확실한 거보다는. 네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23,700원 드릴 테니까 그 가격에서 잘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얘기하세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주템쇼 그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다면 네. 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로 전화를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 주가는 23,700원대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3,7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셀트리온요. 아, 셀트리온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0만 천 원에 60%요. 네, 20만 1,000원에 비중 6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내년이 더 좋다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네네. 궁금했어요. 네, 주가 내년까지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을지 궁금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을 20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60%이신데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 박수라도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일단은. 근데 왜 하나도 안 챙기셨죠, 이익을? 아니요, 80%였는데 조금 챙겼어요. 좀 챙기셨어요? 예. 나쁘진 않아요. 실제 실수혜주가 셀트리온이잖아요. 치료제 아직 얘기는 안 나왔는데, 근데 저는 최근에 그 시장적인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음봉이 나올 때 차익이 좀 나와서 이익을 좀 챙기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똑같은 영역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이래나 저래나 꺾인 건 맞잖아요. 강하게. 밑으로 떨어진 건 맞잖아요. 근데 치료제에 대한 상상만 하고 가고 있으면 주가는 치료제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 될 겁니다. 3월 달 될 겁니다 하면서 한 25만 원까지 쭉 떨어졌다가 여기 또 다시 치료제 나왔습니다 하고 34만 원 왔다가 그 뒤로 셀트리온은 끝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그 항상 이래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가를 가고 저기 끝없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 중간에 그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돼서 이 가격을 최고치로 만들어 놓고 내려가는 파동에서 그 이슈를 묻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높은 가격에 올라와 있을 때는 이걸 챙겨가고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가져갈 거를 조금만 적게 가져가자는 마음만 먹으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비중 60%인데 오늘 이렇게 좀 분위기 좋을 때 셀트리온 제약 쪽하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셀트리온도 좀 흐름이 양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 정도만 더 챙기시고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가면 한 39만 원대에서 또 조금 챙기고 그리고 신고가를 가면은 그때 조금 더 기다리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떨어지면은 또 이익 챙기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계속 끊어서 가야 되고 치료제가 나오면은 일단 보유하시는데 내려올 때 무작정 들고 있지는 마세요. 이익을 좀 챙겨가면서 들고 가셔야 되고요. 보유 의견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익은 비중이 크니까 챙길 때 챙기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네. 이렇게 하고 목표가는 좀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한 47만 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이 파동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 조금 상승의 여력이 한번 꺾이면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이 있더라도 향후에 한번 올라가면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파동이 한 47만 원대 정도, 최근에 올라왔던 폭의 한 절반 정도 더 올라간 이 파동 안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47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제 목표가는 47만 원 정도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일단 더 보유를 하시는데 지금은 비중이 좀 크시니까 조금씩 수익 실현 진행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47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인바이오젠이요. 네, 인바이오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970원이고요. 20%요. 네, 6,970원의 비중 20%요.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이 회사명이 변경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네, 앞으로 이 종목 전망이 궁금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인바이오젠은 6,9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현재가랑 매수가랑 비슷하신 부분인데 이제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오늘 오르면은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회사 매수가가 지금, 네. 지금 이 가격이어서. 지금 가격이 거의 이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 네네네. 마이너스 보고 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7,000원이거든요. 네. 7,000원인데 지금 오늘 올라오면 그냥 수익 실현하세요. 미련 가지 마시고. 많이 올랐는데 회사 이름 바뀐 게 호재가 아니에요. 바이오 됐다라고 기존에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이오 이름 바꿨다라고 해서 나 좀 좀 근사하게 바꿨습니다. 이것 말고 뭐 회사가 바뀐 게 없잖아요. 그죠? 뭐 회사가 네.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에 기대감은 있지만 이익 구조는 없는 그냥 현재 뭐 개발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런 회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익이 안 나서. 기대감만 가는 회사. 그 기대감이 아직 표현되지 않은 밑에서 아래 영역이라고 하면 저는 해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기대감이 반영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손절도 잘하는 사람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지 그런 사람들도 이런 종목은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거래가 더 활발하고 좀 확실한 종목을 하지. 이 회사는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안 가요. 주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맞죠? 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떨어져도 손절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종목을 이렇게 높게 올라오는 50% 이상의 시세가 나온 종목을 보통 이런 시세가 통상적으로 올라오면 고점이 이런 좀 의도적으로 올린 시세는 거의 70에서 80% 정도 시세가 나와요. 지금 얘는 100% 이상 넘어갔거든요. 그 조정 구간을 보면은 시세가 80%짜리예요. 상승 여력이. 그러니까 얘가 이 100% 띄워놓고 80% 영역에서 차익을 내고 있는 영역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이 영역대에서 기회 줄 때 저는 파는 게 맞고 이 이상으로 올라간 건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제 기준대로 얘기를 드리면 이전에 올라갈 때 저항받았을 때 그 위쪽에서 매도세가 눌렀던 차익의 힘이 눌렀던 가격이 7,400원 정도 보이거든요. 네네. 네, 오늘 갑자기 훅 올라와서 꼬리 달고 또 빠질 수도 있고 돌파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7,400원 목표가 드리고 거기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대응 꼭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나 가상화폐 관련 이슈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만큼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목표가 7,4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매도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매주 목요일에 했었는데 이번 주는 토요일 날 네.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이제 동시만기일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그 국면에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시장 전반적인 큰 그림을 또 얘기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저와 좋은 시간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장 이후 이 방향성에 관한 분석들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KC가요. 98,800원이 20%. 네, 98,80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그게 목표가가 높다고
TV에 나오길래 옛날에 네. 샀는데 영 올라가지 않고 너무 빠지고 그래도 이제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그럼 네네. 갖고 있어야 되는가 싶어서요. 아, 주가가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좀 분석 같은 걸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아니 TV 보고 했어요. 아, 네네. 이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좀 하락을 하다가 어제랑 그저께는 좀 올랐습니다. 네, 이 네. 종목 이제 대응 전략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SKC는 98,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조정을 받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좋죠. 좋아요. 좋은 회사는 맞아요. 네. 근데 그 전문가 보고 샀는 게 잘못된 것 같아. 그 전문가가 TV에서 그냥 대충 얘기하니까 아, 좋다고 하고 목표가 딱 네네. 주니까 막 그냥 덜렁 산 거잖아요. 네네. 전문가의 특징을 얘기해드리면 저도 전문가지만 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네. 사놓고 언젠간 가겠지 생각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알아요? 이게 저 목표가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얘가 가고 현재도 가보지 않은 길에 9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네, 처음 올라왔잖아요, 올해 이 가격대를. 업황이 좋으니까. 그때 사고 한 9만 한 3천 원까지 가던가. 10만 원 또 그러더니 갔어요. 10만 원 또 갔는데 문제는 네. 뭐냐라고 하면 이 네. 가격대가 와보지 않는 길인데 누가 본인이 가보지 않은 길을 그냥 예상만 하고 그냥 20만 원 갈 거니까 좋습니다라고 전망 얘기해 놓은 건데 맞아요. 이게 목표가 17만 원. 그렇죠. 이러고 17만 원 해놨는데 나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17만 원에 갔는데 5만 원 갔다가 나중에 한 2년, 10년 뒤에 거기 네. 가 있으면 10년 뒤에 그 사람이 제가 얘기했죠. 10년 네.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기다리세요. 10년 뒤가 되든 17만 원 오면은 17만 원 왔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안에 전략을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게 네. 17만 원까지 가는데 지금 이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라고 판단되면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난 다른 종목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높게 네. 사놓으니까 빠지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 7만 원까지 빠져버리니까. 네, 7만 원까지 빠졌어요. 회사는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이거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아가는 전략이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래요? 올라오면은 짧게 네. 이익을 챙기시고 새로운 네. 관점에서 이거는 내 관점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 타이에 의해서 네. 갖는 거니까 9만 5천 원 정도 왔을 때 욕심내지 말고 매도하세요. 네. 이해되셨죠? 네. 네, 9만 5천 원 매도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그래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사 전망은 안정적인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은 부분이 부담입니다. 목표가 9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매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신테카 바이오고요. 네, 시청자님 TV 소리 볼륨 좀 0으로 줄여주시겠어요? 예,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900원에 네. 20%요. 네, 23,900원의 비중 2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좀 기대와 달리 잘 안 움직여가지고요. 주가가 안 움직여서요. 예, 예. 네, 최근에는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주가 예, 반등 예. 가능성 있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신테카 바이오는 23,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도 한번 그 코로나 관련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빠졌네요. 어떻게 네. 보면 좋을까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네. 도대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네, 어떤 안녕하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 가격대. 근데 막연히 좀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느낌이네요. 그죠? 그냥 뉘앙스가 예, 예. 좋아가지고 그냥 한번 사봤더니 안 가네요. 그죠? 예, 예. 지금 이제 여기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느낌 아닌 느낌 저는 지금 여기서 보일 것 같거든요. 이전에 예, 사신 예. 자리보다. 예.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요. 많이 올랐었는데 제자리 좀 떨어지면은 예. 그래도 떨어지다 너무 오랫동안 계속 쭉 떨어지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툭 튀어 올라가야지라는 예. 그런 기대감을 품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그게 이제 매수 자금으로 들어와서 매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가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지금은 아직까지 사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봅니다. 근데 조금 기다리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직 조금 더 떨어졌다가 갈 것 같은데 한 18,0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이 안에 들어왔다가 반등 줘서 목표가는 한 25,6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5,500원 정도? 예, 예. 네, 그 정도 가격 될 것 같으니까 목표가 25,500원만 잡으시고요.
예. 그냥 거기서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 회사는 예, 예. 지금 현재 이익 구조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네, 예. 잘 대응하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한 18,000원대까지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그때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목표가 25,5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반등이 나오면 잘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항공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600원 네, 비중은요? 30%요. 네, 5,600원의 비중 30%요. 네, 어떤 예.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뭐 감자 소식도 있고 안 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제 최근에 무수한감자 소식도 있고 주가가 좀 예. 빠져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 네, 예. 이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아시아나항공은 5,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주가는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별로 좋지 않네요. 저는 이렇게 힘든 종목을 굳이 할 필요 있나 하려면 차라리 대한항공이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인수가 되는 관점을 좋은 건 맞는데 그 대한항공끼리는 이걸 통해서 또 싸우고 있잖아요. 가족끼리 뭐 예. 지분 싸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외적인 예. 주주들이 다 싸우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업황이 좋고 돈을 잘 벌고 있고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인수돼서 가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가 없었겠지만 라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냥 최악의 상황에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런 데서 제가 투자하고 있을 이유가 있나 오히려 업황적으로 사이클이 돌고 있는 좋은 기업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서 급등주 나오는 거에 여기에 들어가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또 한가 맞았다 또 갑자기 또 다음날 상한가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에서 내가 조마조마해 할 필요가 있나 그것도 비중을 30%나 들어가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 종목은 아직 반등의 여지가 한 번은 더 있어요. 지금 뭐 백신 옮겨오는 게 항공 아니면 올 게 없잖아요. 배 타고 언제 오겠어요, 그죠? 백신 예. 가져오는데 항공으로 이송을 해오는데 일단 대한항공이 시초를 보였고 아시아나도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점이고 어쨌든 항공주의 모멘텀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등 줄 때 저는 5,800원짜리 부분에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예. 네, 잘 그러고 대응. 이제 네. 감자 소식은 어떻게 됩니까? 감자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감자에 대한 진행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올해 연말인가요? 연말쯤이잖아요. 그죠? 기간이. 오고 있는 14일 날도 뭐 14일인가요? 예. 저는 그 전에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걸 안고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반등 줄 것 같으니까 하루 이틀 예. 정도에 아마 5,700원 부분 정도까지 반등 줄 거예요. 그때 예,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아무래도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종목이죠.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추천드렸는데요. 잘 올라오면 5,700원쯤에서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네, 한국전력 네. 21,000원에 5%입니다. 네, 21,000원의 비중 5%요. 네네. 네, 이제 오늘 많이 올라서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언제쯤 팔아야 될지, 네. 그리고 배당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배당까지 가져가면 좋을지, 음, 아니면 내년에 더 좋아지면 계속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에 대한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배당까지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길게 볼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로 잡으면 네네.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국전력은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이제 어제 오늘 좀 강합니다. 목표 주가를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 종목은 정말 많이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겨울이라고 전력주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냥 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르고 있는데 팔고 싶으세요? 여보세요? 아니요, 그냥, 그건 예, 아니잖아요. 네.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서 목표가 이제 배당하고 같이 보고 계신데 그 네. 배당 보고 있으면은 수급적으로 이 아래는 굉장히 안전해요. 그 배당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또 그 네. 배당 체크하다가 올라왔을 때 시세적인 부분이 또 아까워서 나중에
또 배 아파할 거예요. 배당 챙긴다고 봤더니 시세 나서 올라갔던 게 더 배당보다 더 매력적인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네네.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목표가를 드릴 텐데 배당 이전에 목표가를 달성하면 저는 이익을 챙겼다가 나중에 또 다시 또 사드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를 드릴 테니 그 가격 오면은 이익 실현하시고요. 네네. 아니면은 들고 가서 배당 챙기고 내년까지 가서 그 목표가까지 유지하세요. 네. 이해되시죠? 목표가만 지키시면 돼요, 그냥. 네. 저는 목표가 26,000원 드릴게요. 아, 26,000원. 왜 너무 그럼 작아요? 네네. 내년에도 더 좋아질 수 있나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저는 한국전력도 코로나 이전에 회복하고 지금은 이제 원전에 대한 거는 많이 지워졌어요.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얘도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돌파구를 잘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생길 거고 저는 추후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사고 있는데 마이너스로 빠진다 이런 걱정은 없이 올라올 때 잘 이익을 챙기시고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니까 목표가 일단 26,000원 드리고 그 목표가 오면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일단 목표가 2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배당 전에 올라오게 되면 수익 실현 바로 해주시고 배당 전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배당 받고 내년까지 더 보유해보는 전략 추천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정보 궁금하세요? 네. 다이넥스요. 다이넥스. 아, 바이넥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0%고요. 네. 29,300원. 네, 29,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하여튼 많이 뛰고 했는데 난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지만 자꾸 빠지네요. 주가가 하락해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이제 매수가 부근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바이넥스는 29,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시긴 한데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손절가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최근에 산 건 좋은데 이 예. 밑으로 떨어지면은 지지대를 예. 한번 몇 번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꺾이면은 여기서 쭉 미끄러져 쭉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아, 예. 제가 실전을 굉장히 오래 해왔었는데 경험상 예. 이런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라고 하면은 얘는 수급주라고 해서 외국인 기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이 이전에 올라올 때 이럴 때는 합이 잘 맞았어요. 이 조정 때도 네. 합이 잘 맞았다.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면서 서로 조율하면서 잘 갔는데 최근에 이 흐름을 제가 수급적으로 보니까 수급을 아까 전에 좀 봤거든요. 근데 네. 합이 좀 안 맞아요. 외국인이 살 때 기관이 팔고 근데 그 합이 안 맞는 게 같이 또 팔 때는 또 강하게 팔면서 그 시세적인 부분이 박스 안에 차익 구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까딱 잘못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이렇게 쭉 떨어질 수도 있는 관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항상 이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아닐 네. 거야, 아닐 거야라는 건 상상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야 이거 이탈하더라도 나는 기준 정했으니까 다시 올라가더라도 미련 없이 떠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손절도 못 하고요. 주가가 저기 밑에 떨어져도 얼매이면서 계속 상담만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손절 구간이 크지 않으니까 저는 내일 꺾였을 때 가격을 드리면 이것도 너무 깊어요. 그래서 좀 짧게 드릴게요. 이 종목 아니어도 다른 데서 벌 수 있어요. 좀 더 우량한. 회사 기업적으로는 좋은 내용은 있지만 뭐 주가는 거기와 다르게 많이 올랐었기 다르게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손절가 27,400원이에요. 예. 네, 27,400원 드릴 테니까 이 가격 이탈하면은 저는 손절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반등 주면은 이 회사는 과거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 조금 더 아래 저 밑에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네, 이거는 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되나 싶어서로 제가 한다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이거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 연관성은 있지만 그 예. 이슈가 너무 많이 반영돼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응을 한다라면 제가 직접 이걸 매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손절할 것 같아요. 27,400원에. 아시겠죠? 그 이탈하면 손절하고 본전의 매도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예.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 구간에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7,4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진 시스템요. 네, 서진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49,500원 15%요. 네, 49,500원이시면 이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몇 개월 전에 네네. 5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는데 네. 이게 하도 떨어져갖고 35,000원대에서 한 반만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못 버티고. 근데 이제 다시 올라올 때 추가를 다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못 찾아갖고 지금 매수가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목표를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럼 몇 달 동안 좀 기다리시고 여러 가지 매매를 하셔서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좀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이 구간에서 대응 전략을 다시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서진 시스템은 49,500원으로 매수 단가를 어느 정도 좀 낮춰 놓으셔서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이거 말고 처방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투자하는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이 아니실 것 같아. 이런 투자의 흐름이 몇 번 있었죠. 한 번이 아닐 거예요. 한 몇 번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여보세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주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됐어.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시작 자체가 습관이 너무 안 좋게 갔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금 내가 이거 한 번뿐이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이런 거 똑같이 또 반복하게 되는 게 참 이 시장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내가 한 번 느꼈던 게 쉽게 안 사라져요. 쉽게 느꼈던 게 올라가. 지금 왜냐면 분명히 5만 원 위에서 샀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5만 원에. 5만 원에 샀는데 35,000원에 팔았대요. 근데 올라올 때 분명히 조금 다시 더 사지 않으셨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반만 그때 35,000원에. 팔았어요, 그냥. 예, 팔고 올라오니까 지금 매수가 손절을 왔는데 네. 매수가 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예. 네. 그 중간에 물타기 안 하고 여기는 확신이 안 서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갖고 또 매수했다가 또 잘못 진입하면 손해가 몇 배씩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기다렸거든요. 떨어지면은 밑에 제가 봐도 또 손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 의견만 딱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이 습관이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주식할 때. 저도 실전부터 그냥 저 혼자 했어요, 주식을. 그래서 저도 이랬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 이런 매매를 반복하게 돼요. 이렇게 해갖고 고점 안 사야지 그랬는데 저점에 거 살지 못하게 또 고점에 사게 돼요. 모르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매수가 왔는데 기업이 좋아요. 다만 이 종목의 15% 이상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15% 이상의 비중을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지 말고 지금 한 절반 정도 매도하세요. 본전에서. 본전 오면은 본전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매도하고 나머지는 위로 올라가서 뭐 신고가를 가든 이익을 챙기시고요. 나머지를 35,000원보다 더 아래 있죠. 한 3만 원대 정도까지. 35,000원 아래쪽. 내가 팔았던 가격 있죠. 잘 기억하세요. 제가 습관을 좀 바로잡는 방법을 드리는 거예요. 35,000원 아래쪽으로 가면 절반 팔았네. 내가 지금 매수가에 팔았던 거 있죠. 그거를 35,000원 아래에서 조금씩 다시 한번 사보세요.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안 떨어지면은 이익이 나니까 내가 이 절반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기대치 했던 것보다 금액은 적어졌지만 이익이 더 효율적으로 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고 떨어질 때 내가 35,000원 아래에서 사게 됐을 때 그 추가적으로 단가가 떨어져서 지금 49,500원에 왔을 때 내가 수익을 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종목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은 회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제가 드린 거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시면 녹화 방송을 보시더라도 꼭 기억하셔가지고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목표가는 이쪽으로 올라오면 56,000원 위쪽에서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비중 절반만 꼭 본전에 줄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비중은 15% 이상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이 비중을 35,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는 전략 짜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56,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에너지 부탁드립니다. 네, S에너지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7,090원이고요. 네네. 비중은 20%입니다. 네, 7,090원의 비중 20%요? 네네. 네, 그러면은 계속 수익 중이셨네요? 근데 제가 네. 그 전에 네. 조금 매수를 했다가 다시 팔고 네. 산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수익을 내셨던 종목이신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S에너지 7,090원에 매수하셔서 이번에도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수익인데 왜 자꾸 더 살려고 할까요? 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게. 네, 수익 중인데 왜 자꾸 더 살려고 할까요? 지금 제가 맞춰볼까요? 이게 네. 이 종목이 10,000원 이상, 10,000원 가까이 간 걸 봤잖아요, 그죠? 거기서 네. 챙기니까 이게 자꾸 나는 10,000원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 막 올랐다 빠지는 건 생각 안 나고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좀 더 사면은 또 10,000원에 팔면 더 많이 수익 낼 수 있을 건데 그 가득한 이 욕망이랑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만 네. 가득한 거잖아요, 지금. 맞죠? 네. 지금 딱 보니 네.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좋은 이슈라는 것도 머릿속에 있고 좋은 것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수익이 나면 챙겨야죠. 왜? 챙기고 네. 다시 사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보이면은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수익 중이잖아요. 네. 다 팔고 이 자리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 짧게 잡아요. 그럼 내 수익 내놓은 거 있으니까 만약에 손절 잡아놓으면은 손절 처리해도 내가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내 손해는 안 보잖아. 맞죠? 네. 근데 챙겨놓은 네. 게 있으니까 올라간 거 챙겨놓은 거에 플러스해서 뒤 샀는 거에 그냥 올라가니까 어차피 똑같은 수익이야. 달라지는 거 없어요. 맞죠? 네. 근데 자꾸 여기다 던지면 7,090원의 단가가 7,600원, 7,500원 위로 올라가면은 내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거기서 5%만 빠져버리면 내가 본전이 돼버려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 효율적이지 네.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리고요. 태양광 쪽에 전지 쪽에서 이슈를 타고 있고 아직 이 끝나지 않은 모멘텀이라 보유는 하시되 수익도 한번 내셨다라고 하시니까 보유는 하시되 올라올 네. 때 욕심을 좀 버리세요. 지금 머릿속에 계속 9,900원, 10,000원 이렇게 생각되니까 올라오면 저는 9,100원대 위쪽으로 그냥 일부 수익 실현을 해나가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9,000원대까지 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위로도 갈 수 있지만 저는 목표가를 9,1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매도할 것 같아요.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전화 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KMW를 알고 네. 싶었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평균 두 번을 사서 평균가가 8만 원인데 55%예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8만 원에 30%를 샀다가 네. 7만 1,800원에 25%더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평균가가 8만 원이 되거든요. 이걸 가져가야 될지 일부러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 부분인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KMW는 두 번 매수하셔서 55%를 가지고 계시는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가 참 아쉽네요. 좀 높게 해서가지고 돈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좀 더 들고 계세요. 들고 가서 이익을 좀 챙기시는데 추가 매수는 내가 가져갈 물량이 아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네. 추가 매수하는 게 그냥 내가 너무 높게 샀다는 생각에 단가만 떨어뜨리는 목적이었지. 야, 내 좋아 잔뜩 사가지고 내가 한번 이익 제대로 챙겨보겠어. 이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겁나서 산 거지. 솔직히 겁나 산 거잖아요. 내 단가하고 너무 멀어지니까 좀 가까이 붙이려고 산 거잖아요. 그걸 들고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담이니까. 애초에 살 때부터 부담이었잖아. 그러니까 저는 매수가에서 추가 매수하신 거 다 매도하시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저 꼭대기 가게 가지고 있던 것만 들고 가면은 나중에 좋게 그 현금이 또 좋은 방법으로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추가 매수 있는 거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KMW는 한번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가 매수 자리를 잘 못 잡으니까 지금 이 추가 매수 자리가 어중간했던 거거든요.
네. 그건 이제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추가 매수도 시장이 많이 빠질 때, 그럴 때 잡아주는 게 맞는 거고, 시장이 네. 많이 빠지면 얘도 같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럴 때 많이 빠질 때 조금씩 다운변 효율적이다라는 팁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 올라오면은 일단 8만 원에 그 추가 매수 매도하시고, 저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신고가를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KMW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목표가는 89,000원 위쪽으로 드릴 테니까 욕심내지 말고 그 위로 갔을 때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떨어져도 못 팔아요. 그 89,000원 위로 갈 때 조금씩 매도하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추가매수는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시면 8만 원까지 갈 때 기다리면 되겠네요. 8만 원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 비중은.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추가 매수했던 비중은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고가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89,000원 이상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KMW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